자,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3교시에는 매입과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볼 건데요. 불공으로 바로 하려고 했더니 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하나만 한번 해볼게요. 매입 면세 실무 문제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제 자, 가톨릭이라는 회사가 이제 거래 내역을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지금 주어졌는데요. 4월 25일 날 당사 카톨릭이죠. 카톨릭은 영업부에서 사용할 실무 서적을 교보문고에서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여기 나왔다. 뭐라고 나왔죠? 전자계산서 떴습니다. 전자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아, 계속 발급하였다. 교부하였다. 발행해줬다. 이런 내용이 나오다가 이제 수취하였다. 받았다. 테이크네 이제. 기부가 아니고 테이크. 아, 이 경우에는 이제 카톨릭 입장에서 이 거래는 매출입니까? 매입입니까? 매입이죠. 매입이 뭐예요? 사는 거잖아요. 뭘 샀어요? 실무 서적을 샀잖아요. 서적은 책이니까 책은 대표적인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재화죠. 즉 교보문고 입장에서도 가톨릭이라는 회사에 해당 책을 판매한 거잖아요.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왜? 서적은 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교보문고 입장에서도 나한테 카톨릭인 나한테 뭐를 발행해 줬겠어요? 내가 10만 원 주고 샀으니까 10만 원만큼에 대해서 계산서를 발행해 줬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입력을 교보문고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입장에서 한다? 그 계산서를 발급받은 수취한 사람 입장, 카톨릭 입장에서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이제? 예, 여기로 가셔서 날짜가 4월 25일이네요. 예, 4월 아이고 1월부터 해야 되겠네. 자, 4월 25일 가서 유형을 어떤 걸 선택하냐면 일단 가톨릭 입장에서 이번에는 물건을 판 게 아니라 물건을 구입한 거니까 매입으로 가시고 매입에서도 구입하면서 뭘 받았다? 예, 계산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53번 면세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53번 선택하면 면세가 됐고요. 실무 서적을 샀죠. 금액은 10만 원. 부가세 당연히 없겠죠. 예, 그리고 여기는 교보문고겠죠. 네, 없네. 자, 없는 경우에는 교보문고를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교보문고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교보문고 해주고 수정 눌러서 12190214229 12190214229 이렇게 그 다음에 업태는 서비스 도서자파 여기 서비스 도서자파 해주고 여기로 가주면 다 이제 입력이 됐죠? 다음에 여기 전자입니까? 그냥입니까? 여기 전자계산서 그럼 여기도 숫자 1번 쳐주면 요 분계는요 뭐 줬대? 현금으로 지급 분계는 숫자 1번 치면 딴 데다가 1번을 쳤네요. 여기다가 1번 치면 자동으로 입금이 아니라 이번에는 출금 전표가 작성이 됐죠. 출금 전표. 그런데 계정 과목은 차변에 들어갈 게 원재료를 산 건 아니잖아요. 이게 뭐 산 거죠? 영업부에서 사용할 실무 서적이니까 뭐 뭘로 하면 될까요? 뭐 소모품비 정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도서인쇄비? 예, 우리 문제에서는 답에서는 도서인쇄비로 해놨네. 뭐 도서인쇄비, 소모품비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 여기를 도서인쇄비에서 826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그죠? 색깔만 여기 파란색으로 바뀔 뿐이지
건별, 뭐 과세 다 동일합니다. 다만 매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매입 불공 실무 문제. 일단 개념부터 한번 잡고 갑시다. 매입 불공이 뭡니까? 매입 불공. 이 무슨 소리지? 예, 매입 불공은 무슨 소리냐면 이제 구입하는 사람 입장이에요. 파는 사람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구입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재화나 용역을 돈을 주고 구입했는데 그 준 돈에는 명시적으로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즉, 나는 부가가치세를 내고 구입을 해온 게 맞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사업자인 경우에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재화나 용역을 구입한 경우에 해당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이라는 이름으로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에서 여기죠. 매입세액 보이세요? 매입세액. 요 신고서상에 보면 내가 납부해야 될 이 매출세액에서 내가 부담하고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차감을 해서 내가 납부해야 될 금액을 계산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가끔은 차감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부가가치세를 부담을 하지 않고 사왔기 때문이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를 분명히 부담하고 구입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그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대략 한 11가지 정도인가 12가지 정도가 있죠. 뭐 그 내용을 모두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11가지 혹은 10가지 내외의 어떤 이유를 정해놓고 이런 이유에 해당되는 매입 거래라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네가 물건을 구입했다고 치더라도 어, 이 부가세 신고서상에 매입세 차감을 해주지 않겠다. 이유는 뭐 여러 개가 있어요. 그거는 부가가치세법 시간에 배우시면 되고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입력을 하느냐를 우리는 알아보는 겁니다. 그럼 볼게요. 자, 5월 12일 날 거래처에 선물로 보낼 전자제품을 요게 중요하네. 거래처에 선물로 보낼 전자제품을 그럼 이 전자제품은 내가 이 카톨릭이라는 회사가 구입할 때 목적이 우리 일반적인 회사는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그 목적하에 관련된 매입들이 다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회사의 뭐 목표가 뭐가 있나요? 뭐 비영리법인이 아닌 이상 일반적인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수익을 창출하고 수익 창출하는 이익을 만들어내는 게 뭐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직접적으로 필요한 매입들이 보통 발생하는데 지금 얘는 아주 넓게 보면 거래처하고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매출을 발생시키고 최종적으로 이익을 남기는 그런 목적과 연관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약간 간접적으로 있죠. 저 선물을 보낸다고 해서 반드시 매출이 일어날까요? 그건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접대 목적이라고 하죠, 보통. 접대를 목적으로 해서 그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사온 재화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 그죠? 해주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전자제품을 인천전자라는 회사에서 100만 원에 사왔잖아요. 근데 부가가치세가 별도라고 했으니까 실제로는 얼마 주고 사왔어? 110만 원 주고 사왔다고요. 100만 원이 아니라 110만 원 주고 사왔습니다. 그리고 뭘 받았대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 받았습니다.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접대 목적으로 사온 게 아니라 판매 목적으로 사온 전자제품이었다고 하면 그러면 입력할 때 어떤 유형을 선택해 주면 되냐면요. 5월 12일이죠. 일반적인 51번 과세 여기 있죠. 매입인데 세금 계산서면 이 과세 매입 51번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얘는 거래처에 선물로 보낼 목적으로 구입한 거기 때문에 접대 목적이고 접대 목적의 구입은 그 매입세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매입세 공제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입력할 때 어떻게 입력하느냐? 유형에서 여기 보시면 54번 불공이 있는데 54번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전자제품을 구입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금액은 여기 얼마 써요? 100만 원. 어디 갔어요? 부가세 별도 100만 원. 100만 원 하면 10만 원. 110만 원 주고 사왔으니까요. 10만 원을 분명히 부담했어요. 근데 이 부담한 1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매입세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 뭐야? 인천전자니까 인천전자 선택해 주시고 전자 여부에는 전자세금 계산서라 했으니 1번 선택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요. 여기서 1번 선택하면 넘어가는 데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불공제 사유. 아니 분명히 10만 원이라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사왔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 공제를 해주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 이유를 정확히 알려줘야 돼. 이유가 11가지가 있네. 그죠? 이 중에서 우리는 보통 2번, 3번, 4번, 5번, 6번 정도를 7번까지, 여기 9번까지 제일 많이 보죠. 그리고 많이 다루고 나머지 내용들은 잘 몰라도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2, 3, 4, 5, 6 하고 9번 이 정도 내용은 좀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근데 이 중에서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는 이 전자제품은 거래처에 선물할 거기 때문에 접대비로 볼 수 있는 그리고 그와 유사한 비용이다.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안 해준다. 그래서 이 4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불공제 사유가 이렇게 선택이 되고 이 내용, 불공제 사유가 뭔지에 대한 내용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할 때 그 신고서만 덜렁 내는 게 아니라 그 신고서가 작성되기 위해서 중간 단계에 또 추가로 작성되는 첨부 서류들이 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 첨부 서류 여러 가지 중에서 예, 뭐 매입세 불공제 내역을 모아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첨부 서류가 있는데 해당 첨부 서류에 이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자 여기까지 선택하고 이제 엔터를 또 치면 다시 분계는 이거 어떻게 할 건데 분계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럼 이거 뭐 주고 샀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네. 그 현금을 선택해 주면 1번 선택해 볼게요. 어떻게 되나?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1번 선택하면 분계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보세요. 1번 이게 뭐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일단 원재료가 아니고 이게 접대비에 해당되는 거는 알겠습니다. 그죠? 접대비에 해당되는 건 알겠는데 지금 뭔가 차이점을 발견하셨나요? 이 위에 있는 매출들하고의 혹은 이런 거에 분개하고 뭔가 차이점이 발견하셨나요? 보시면 부가세와 관련된 계정 과목이 없어요, 지금. 이 10만 원에 해당되는, 그죠? 어, 지금 매입이기 때문에 지금 매출인 경우에는 계속 부가세 예수금 이런 계정 과목이 나왔고 반대로 매입일 때는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차변에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 10만 원만큼 돌려받을 원칙적으로는 돌려받을 금액이기 때문에 일종의 내 자산이라고 보고 차변에 그 자산의 이름을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이름으로 분개를 계속 해줍니다, 보통. 그런데 이렇게 불공이 되면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으면 저 10만 원은 별도로 내가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구입한 그 제품의 원가에 합쳐지게 됩니다. 그냥. 그래서 뭐 원가 혹은 아니면 지금처럼 그 구입한 제품 금액을 전부 비용 처리할 때는 이제 비용 계정 과목이 되겠지만, 여기가 비용 계정 과목이든 아니면 자산 계정 과목이든 하여튼 원가 또는 비용에 이 부가가치세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이 함께 포함돼서 110만 원 이렇게 표시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어.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요? 똑같이 해볼게요. 똑같이 만약에 이게 불공 대상이 아니었다고 가정하면, 그냥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고 치면 이렇게 됐을 거라고. 자, 보세요. 지금 위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여기는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안 나옵니다. 불공인 경우에는 요 10만 원만큼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전자제품의 원가 또는 이 전자제품과 관련된 계정 과목, 비용 계정 과목에 전부 다 합쳐집니다. 이게 좀 특이하네요 라고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이렇게 합쳐지지 않으면 원래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매입인 경우에 분계가 어떻게 되는데요? 라는 걸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과세를 선택하고 봤더니, 분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도 뭐 접대비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접대비를 하고, 이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원래는 있다는 거예요. 10만 원만큼. 요 부가세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이 매입일 경우에는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계상된다는 게, 이게 기본인데, 지금 불공인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예, 부가세 대급금에 해당되는 금액이 그냥 바로 다른 계정 과목하고 합쳐진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불공도 좀 알아봤고요. 여기 보시면 불공은 한 5개 정도가 있는데요. 방법은 다 똑같고 읽어보고 뭐만 구분하면 되냐면 불공지 사유가 다를 뿐이에요. 이 불공지 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요것만 선택을 잘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 요 15일, 17일, 20일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냥 여기 불공 선택하면 된다는 거. 그죠? 그럼 요 사유만 좀 볼까요? 뭐 기아 자동차로부터 임원 승용차를 당좌수표 1,000만 원에 구입을 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이거 승용차잖아요. 배기량도 1000cc 넘고 소형도 아니고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 이거 관련된 거 아시죠? 그래서 이게 불공되는 이유는 뭐냐면, 어, 부가세법에서 정해놓은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의 구입 혹은 그 자동차의 유지 혹은 그 자동차를 빌리는 것과 관련돼서 발생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런 비용인 경우에는 설사 부가가치세를 부담했어도 불공제해라.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그럼 여기는 토지를 매입했다. 그럼 토지 관련 매입세 얘기이기 때문에 불공제. 또 요거는 뭐가 있을까요? 새로 부임한 영업이사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골프 클럽을 구입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예, 이거는 사업과 무관한 거고. 또 임원 승용차에 주유하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해당되는 거고. 예, 그래서 여기 불공제 사유를 뭘로 선택해 주느냐, 그 차이만 있다. 나머지는 다 동일하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매입도 어느 정도 끝났고요. 자, 이제 실무 문제 해보겠습니다. 실무 문제. 어떻게 지금 매입 매출 전표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건지 감은 좀 오세요? 감이 잘 안 오시면 항상 질문을 하십시오. 예, 저한테 메시지를 남기시거나 아니면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뭐 어떤 루트든 좋습니다. 제가 남기자마자 바로 1시간 안에 답변은 못 드립니다만,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 안에는 답을 드립니다. 그죠? 왜냐면 스마트 클래스에 로그인을 계속 하기 때문에 일주일 안에는 답을 드리니까, 늦어도 질문을 하세요. 꼭. 그런데 질문하라고 하면 질문하는 것 자체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내가 뭐가 궁금한지 뭐 바로 얼굴 보고 이렇게 말로 하면은 바로 물어볼 수 있겠는데, 이거를 또 이렇게 글로 남겨가지고 질문하려고 하니까 좀 잘 안 된다라든가, 혹은 좀 귀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질문하는 것도 엄청난 공부가 됩니다. 더군다나 그 질문을 이렇게 대화나 구두 형식으로 하지 않고 텍스트로 남겨서 질문을 한다는 거는 본인이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 사실 많은 고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내가 모르는 걸 정확하게 상대에게 물어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하기 싫어요. 근데 그걸 해내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죠. 내가 몰랐던 부분을 정확하게 아는데 아주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는 텍스트로 자세하게 내 생각을 잘 표현해서 모르는 부분이 뭔지를 잘 표현해서 하는 질문은 그 자체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학습에 라고 말씀드리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실무 문제인데요. 요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위에서 했던 개별 예제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수준에 불과해요, 사실. 네, 불과하기 때문에 뭐 가볍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거 볼까요? 8월 8일 이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본사에 대한 7월분 정주호 세무사 사무실의 기장 수수료에 대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 30만 원, 부가가치세는 별도니까 3만 원 더 줬겠네. 그죠? 10%만큼. 근데 대금은 어쨌든 지급은 못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요? 뭐 입력하라는데 먼저 뭐부터 파악해야 돼? 뭐부터 파악해야 돼요? 뭐를 어떤 증빙이 주고받았는지 어떤 증빙을 주고받았는지부터 봐야죠. 아, 세금 계산서다. 그런데 전자다. 이거 파악해야 되고. 그다음에 매출인지 매입인지 파악해야 되니까 해당 증빙을 수취했다. 받았네. 그럼 뭐예요? 매입이네. 수수료 준 거잖아요. 근데 돈은 지급하지 못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8월 8일에 가서 8월 8일 유형을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내용은 유형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이것만 정확히 하면 나머지는 뭐 다 우리 다 껌이잖아요. 그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했으니까 일단 매입에 해당되는 거고 세금 계산서는 51번 과세를 선택하면 된다. 쉽죠? 그 다음에 이게 뭐겠어요? 무슨 수수료던데? 기장 수수료 금액은 얼마예요? 30만 원이죠. 이렇게 30만 원에 3만 원. 이 맞나요? 네, 맞아요. 왜요? 부가세 별도라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공급처에는 뭐 정주호 없으면 또 입력하면 되죠. 그죠? 정주호 세무사 사무실 뭐 입력하시고 그다음에 전자는 맞고 붕괴는 3번으로 해서 뭐겠어요? 수수료 비용이고 지급했어요? 지급 안 했어요? 미지급했으니까 미지급금 33만 원. 그다음에 여기도 세무사 사무소 뭐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 붕괴 됐죠? 쉽죠? 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럼 요 8월 8일 거는 매입인 경우에 세금 계산서를 받은 과세에 대한 문제고요. 그다음 8월 10일 거는 회사 본사 건물 일부를 주식회사 신북에 임대해서 임대료 120만 원을 당좌 예금에 이제 입금 받았고 이에 대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였다라고 했으니까 요거 매입의 매출이에요. 매출이죠, 매출. 교부했잖아요. 그리고 뭘 교부했어요? 세금 계산서를 교부했잖아요. 그러면 입력할 때 어떤 거? 11번 과세. 매출 11번 과세. 11번. 이렇게 임대료겠죠. 금액은 120만 원. 부가세 별도니까 12만 원이 더 추가로 붙는 게 맞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가시면 다 내용은 핵심은 뭐다? 아, 이거 도대체 읽어보고 과세 유형 뭐 선택해야 되냐. 이게 핵심이에요. 과세 유형 선택하는 게. 밑에까지 다. 그래서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네, 여기도 보시면 과세 유형 51번이냐, 11번 과세냐, 아니 57번 카과냐, 이거를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읽어보시면, 어, 다 나오잖아요. 이게 카드인지, 뭔지, 여기도 나오잖아요. 뭐라고?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그럼 이건 뭐 카드죠. 이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네, 충분히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 매일매출 전표 입력할 때 유형을 뭘 선택하느냐가 중요하고, 그게 중요한 이유는 이 선택에 따라서 결국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느 칸에 표시될지가 이 유형 때문에 결정이 된다. 그리고 어느 유형을 선택하면 신고서상에 어느 칸에 매칭이 되는지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예, 포인트를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매일매출 전표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어, 오늘과 저번 주 두 번을 통해서 매일매출 전표 입력은 이 정도로 끝내보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11주차 강의 계획서에 맞춰서 해당되는 내용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너무 많으셨고, 과제 또 간단하게 낼 테니까 그냥 성실하게만 하시면 됩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